를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현재 미국이 일본 아베의 친중 행동에 대해 상당히 불쾌해하고 일종의 경고를 날리고 있다는 소식을 일본의 워싱턴 파견 기자의 기사를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의 이야기대로라면 아베는 지금 일본의 국익에 상당히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는 듯한데요. 일본의 JB 프레스는 미국의 정책과 반대로 가는 아베 정권의 중국 접근은 위험하다는 헤드라인으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기사를 보도하는 기자가 대표적 친아베 신문인 산케이 신문의 워싱턴 주재 객원 기자란 점인데요. 기사는 중국의 군비 확장과 인권 탄압, 무역 불공정 관행에 대해 트럼프와 민주진영의 주요 국가들이 비판을 강화하고 있는데 반대로 아베 정권은 중국에 접근하려고 하는 자세가 눈에 띄고 있다며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거짓 외교를 진행하고 있고 일본이 그 술책에 빠져 있는 것 같다면서 기자는 자신이 워싱턴에서 직접 체감하고 있는 일본 외교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에서 아베의 중국에 대한 최근 행동은 정말 기이하게 비춰지고 있다며 일본 외교의 위기라고 느껴질 정도라고 전하는데요. 미국은 중국의 무법적 대외 공세를 비판하는 동시에 대중교류의 모든 면을 축소하고 있는데 아베는 도리어 국회에서 중국과의 교류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하고 있고 내년 중국의 시진핑을 맞아 일중 신시대를 개척합시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일본의 중국에 대한 외교 자체가 완전히 다른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이런 아베의 중국 유화적 말과 행동은 무리가 있다면서 일본과 중국 사이의 실제 움직임만 봐도 일본이 중국에 이렇게까지 친절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자는 이런 아베의 행동은 지난해 10월에 오랜만에 중국 방문을 마친 뒤부터 여러 번 이어지고 있지만 중국은 센카쿠 열도의 일본 영해에 무장 함정으로 항시적으로 침입하고 있고 섬에 대한 무력 탈취의 자세마저 보이고 있으며 미일 동맹에 반대하고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억제하려고 하고 있고 일본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하고 있는 것도 분명한데 그런 중국과의 관계가 어째서 정상인가 하며 아베에게 반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국내에서 항일의 이름으로 전시 일본군의 잔혹을 가르치고 있고 지금까지 반일 교육을 바꾸지 않았음은 물론이며 시진핑은 일본과 있었던 루거우 차오 사건과 남경 사건 등의 행사를 국가 최고 수준의 행사로 끌어올려 일본의 침략의 역사를 되새기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여기에 신장 위구르 지역과 홍콩에서의 인권 억압을 하는 중국인데 아베의 중국에 대한 연설 내용은 인권 존중에 대한 명백한 배반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기자는 이렇게 인권을 탄압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아베의 친중 연설 그 자체가 중국의 인권 탄압에 대한 옹호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기사는 시진핑이 일본에 미소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중국 국내에서는 반일로 비치는 행동을 표면적으로는 억제하고 있지만 일본을 적대시하는 정책의 근간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으며 미국과 일본 간의 이반을 노리고 있는 전략인데 그런 중국과의 관계가 어째서 정상인가 하며 다시 한번 의문을 제시합니다. 현재 트럼프 정권은 중국을 미국 주도의 기존 국제 질서를 깨려고 하는 위험한 도전자이며 이제 중국과는 협력에서 경쟁이라고 언급했고 중국의 1대1로 역시 시진핑의 패권적 야망이라 판단하여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으며 10월 들어서는 위구르족 탄압에 관련된 시진핑 주변의 고위급 정부 관료에게까지 미국 방문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와중에도 아베는 중국과의 교류 확대를 반복하여 말하고 미국과는 반대로 중국과 경쟁에서 협력으로 등의 표현을 쓰고 있으며 여기에 중국의 1대1로 구상에 대한 간접적인 협력은 트럼프 정권과 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는 실제 미국 측의 경고도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정권의 국무부 인수의 핵심이었고 이전 부시 행정부의 국무부 수석고문이자 현 미국 연구기관 내셔널 인터레스트 센터의 선임 연구원을 맡고 있는 크리스천 위튼의 최근 논문을 그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논문 중에서 위튼은 미국이 중국의 무법 팽창을 억제하고자 하는 대결 자세를 강화했을 때 일본이 중국에 유화적인 접근을 하는 것은 미일 동맹이나 트럼프 정권에 큰 해를 끼친다고 말했고 위튼은 심지어 일본이 현재 이대로라면 아베는 트럼프의 친구가 아니게 되고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것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제시했다며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마지막 부분 일본산 자동차의 관세 철폐는 아베가 아주 간절히 바랐던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아베의 행동으로 철폐는커녕 인상으로 이어진다면 한국 자동차들의 북미 판매와 영향력이 크게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게는 아주 직접적인 큰 이득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일본이 최근 보이고 있는 모습들은 한국에 대한 도발을 포함하여 실제로 한미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행위들 뿐이며 중국이 좋아할 만한 행동들로 이어지고 있기에 기사의 이런 지적은 단순한 기우가 아니라 정말 아베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미일 관계에 대한 재정립과 동북아 정세 속에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확증으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무쪼록 아베가 이런 기자의 현명한 충고를 철저히 무시하여 시진핑을 사랑하는 친중 전략으로 시진핑에게는 버림받고 트럼프에게는 분노를 사는 모습을 볼 수 있길 바란다는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BK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BK 뉴스에서는 일본이 현재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과 우리나라의 성장세에 대한 일본의 견제가 현재의 한일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베 정권은 일본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한국이라는 외부의 적에게로 돌려 그 이슈를 피해가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일본 언론 프레지던트 온라인은 이런 일본 경제의 어려운 부분이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적나라하게 드러날 우려가 된다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먼저 최근 상승된 일본의 소비세에 대하여 2014년에 기존의 5%에서 8%로 인상했던 시점에서는 인바운드 소비 등의 행운이 있었지만 이번 소비세 상승에는 전혀 그런 행운이 없고 정부는 마일리지와 같은 포인트 환원 등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것도 도쿄올림픽 직전인 6월경에 끝나는데 그 무렵 일본 경제는 과연 어떻게 되어 있을까 하며 우려를 한 것인데요. 2014년에는 두 개의 행운이 있었다는 기사는 첫째로 일본은행의 완화 정책으로 인한 기업들의 일시적인 실적 호조를 꼽았으며 또 하나로는 인바운드 소비였는데 인바운드 소비에는 가계 지출은 포함되지 않지만 이것이 소비 지출을 지탱하고 있었던 것인데 최근 인바운드 소비는 4조엔이 넘는 규모라고 합니다. 이듬해인 2015년에는 전국 백화점들의 매출 증가율이 가계의 소비 지출과 다른 소매 판매의 증가율보다 높았는데 이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명품 사재기 열풍이 불어 백화점의 보석이나 고급 시계가 불티나게 팔렸던 시기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일본이 2014년 증세 때에는 부작용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의도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기업들이 일시적으로 성장한 부분과 중국인들이 일본에 가서 명품을 싹쓸이해 간 것이 전체 소매 판매액 증가를 가져온 행운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이번 10월 증세에서는 일본에게 이런 행운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사는 이어 과거와는 달라진 현실을 이야기하는데요. 현재 일본의 기업 실적은 침체되기 시작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것은 현재 미중 무역 마찰과 세계적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 또 다른 행운이었던 중국인들의 명품 사재기도 2016년 이후 중국의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수그러들어 일본의 백화점 매출도 떨어지기 시작했고 중국 역시 의도적인 경기 부양책을 썼다가 부작용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일본에게 또 한 번의 행운을 주진 못할 것이라고 기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정부가 해외에서의 쇼핑에 대한 관세율도 올려버렸기 때문에 일본 등에서 대량 구매한 상품을 재판매하는 보따리상들이 규제에 걸려버리다 보니 예전 같으면 도쿄나 오사카에서 큰 비닐 가방을 양손으로 가득 들고 다니던 사람들이 최근에는 이런 여파로 인해 사라지고 있으며 화장품, 제약품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사는 한국에서 일본을 방문하는 관광객도 한일 분쟁의 영향으로 급감하고 있기에 이런 부분이 일본의 행운인 인바운드 소비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2020년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을 통해 해외 관광객과 인바운드 소비 증가가 예상되지만 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일시적일 뿐이고 그 영향은 현재 일본 경제의 규모를 생각하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며 10월 1일 소비세 증세가 시작되었지만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포인트 환원 등의 경기 부양책이 끝나는 9개월 후 도쿄올림픽이 끝나고 난 이후가 될 것이기에 그때가 걱정된다고 기사를 마무리합니다. 올림픽에 많은 공을 들인 아베와 일본의
기대감과는 다르게 일본 내부에서도 올림픽 반대의 목소리도 있고, 외적으로는 우리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우려를 끼치는 전범기와 관련한 논란이 있으며, 방사능이나 열사병, 태풍 등의 각종 재해에 대한 걱정을 비롯하여 도쿄올림픽 흥행에는 장애물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일본의 경제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하니 아베와 일본 정부는 앞으로 참 많이 바쁘고 골치 아플 상황이 오게 될 것 같은